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협상 시한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 5일 첫 TV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LA시가 약 3억 달러를 투입해 노숙자들을 임시 주거시설로 옮기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참여자의 40%가 다시 거리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의 한 교도소에서 마약 성분이 묻은 종이를 태워 흡입하는 종이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수감자들이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부 당국이 최근 은퇴자들에게 연금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병에 응하지 않은 한국과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또다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이란에서의 미군 구조작전을 내세우려 기자회견을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7일 저녁 8시, 한국 시간으로는 8일 오전 9시까지 합의하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아니면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4시간 만에 발전소와 다리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Burning, exploding, and never to be used again. I mean complete demolition by 12 o'clock. 민간 기반 시설 폭격이 전쟁 범죄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유를 원하는 이란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며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협상 중이라면서 그들이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고 몇몇 국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an active, willing participant on the other side. They would like to be able to make a deal.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우선순위로 꼽으며 새로운 구상을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처럼 석유를 가져오는 것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이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또 재건에 100년 걸릴 파괴를 하고 싶지 않다며 대신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기자회견 말미 파병에 호응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종이 호랑이라고 폄하한 데 이어 한국도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불만인데 2만 8천 명 수준인 주한미군 숫자는 이번에도 부풀렸습니다.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미군을 배치 중인 일본과 호주 역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명선입니다. 이란은 중재국들의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상의 종전과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협정 등 오히려 역제안을 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이란이 45일간의 휴전과 포괄적인 종전 합의라는 2단계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구 휴전 보장, 즉 사실상의 종전과 함께 제재 해제,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중재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새로운 협정 체결도 요구했는데 사실상 해협에 대한 지배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해달라는 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원하는 즉각적인 봉쇄 해제와는 아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평행선 구도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مجلس شورای اسلامی مصمم است قانونی را در مورد اعمال حاکمیت و حقانیت برای تنگه هرمز به تصویب برساند. 이로써 미국과 이란이 막판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반감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최근 정보수장인 세이드 마지드 카데미 소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피살됐다고 주장했는데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카데미 소장이 이란의 안보와 정보활동에 헌신했다며 신께서 최고 계급을 부여하시길 부탁한다고 추모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자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공격으로 이란 석유화학 수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핵심 시설들이 가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발표했습니다. היום השמדנו את המפעל הפטרוכימי הגדול ביותר באיראן. זאת אומרת, אנחנו מחסלים בשיטתיות את מכונת הכסף של משמרות המהפכה. 중재나 협상에는 관심 없다는 듯한 이스라엘의 강경 일변도 태도가 전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상황에서도 일본과 프랑스 선박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배의 실제 국적과 목적지, 탑승자가 일본이나 프랑스가 아닌 복잡한 구조의 선박이었고 개별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 관련 선박은 지금까지 모두 3척입니다. 일본 해운사 상선 미쓰이가 운영하고 있지만 하나는 오만 회사가 공동 보유한 선박이고 다른 2척도 인도 회사 소유로 일본인 선원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의 목적지 역시 일본이 아니고 배가 등록된 선적도 일본이 아니라 세금과 규제가 덜한 파나마 등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개입도 없었던 걸로 전해졌는데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오만, 인도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선사가 자체적으로 이란과 직접 협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도 있습니다. 지난 2일 통과한 프랑스 해운사의 컨테이너선은 몰타 선적으로 자동 식별 장치를 켜고 이란이 통제하는 항로를 지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6척의 배가 아직 묶여있는 우리 정부는 일단 개별 협상보다는 국제 공동 대응으로 해협 개방을 압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통행료 납부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고 선사들 입장을 대변하는 해운협회 역시 정부 지침 없이 통행을 협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원들과 선박의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전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주고 선박을 빼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대신 에너지 수급 우려를 풀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얀부항 등 홍해 항로를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협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도 더욱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얀부항의 하루 원유 처리량이 500만 배럴 정도로 제한적인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오만, 알제리 등의 특사를 보내 대체 물량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 항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화학 시설이 피습되면 인접국들의 에너지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증류탑에서 불꽃이 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건물 고층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측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SNS에 올라온 쿠웨이트 정유 관련 시설입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 가스시설과 바레인 석유화학 공장, 이스라엘 정유소 등에도 공격을 가했다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밝혔습니다. 이란 군부의 보복 공격 방침에 따른 겁니다. 이란 합동 최고사령부는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되풀이된다면 보복 작전은 훨씬 더 파괴력이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은 최근 수도 테헤란 근처 교량이 피격된 직후 보복을 공언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나라들의 주요 교량을 구체적인 공격 목표로 거론했습니다. Our armed forces would target any similar infrastructure that is owned or in any way or manner related to the United States. 친미 성향 중동 국가를 상대로 받은 만큼 맞대응하겠다는 비례적 공격을 천명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간 시설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걸프 국가에 진출한 미국 테크 기업 18곳까지 적법한 타격 목표로 지정한 데 이어 또다시 이스라엘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 중동 주변국의 전기 용수 관련 기반 시설까지 공격 명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모두 민간인 생존과 직결된 시설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민간인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달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오는 6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 5일 첫 TV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CNN은 다음 달 5일 LA에서 여야 후보 8명을 초청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소속 케이티 포터, 에릭 소아렐, 톰 스테이어, 하비에르 베세라, 맷 마한, 안토니오 비에라이고사 후보와 공화당 소속 스티브 힐튼과 체드 비앙코 후보가 참여해 맞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와 체드 비앙코 후보, 민주당의 에릭 소아렐 후보와 케이티 포터, 톰 스테이어 후보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비당파 선거 특성상 최다 득표 후보 2명이 본선에 진출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표가 여러 후보에게 분산될 경우 공화당 후보가 본선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 스티브 힐튼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에 나서면서 선거 판도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선거 모금액이 $1,000,000 이상이거나 여론조사에서 3%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후보만 참여했으며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일에 실시됩니다. LA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노숙자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상당수가 다시 거리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지난 2022년 약 $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5,800여 명의 노숙자들을 임시 주거시설로 옮기는 인사이트 세이프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수가 약 17.5%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나타났지만 프로그램 참여자의 약 40%가 다시 거리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시행 초기 약 20% 수준이던 재노숙 비율은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방문객 금지와 3일 이상 외출 금지, 음주와 약물 사용 금지, 음식 반입 제한 등의 엄격한 운영 규정과 위반 시 내려지는 퇴거 조치를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다시 노숙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방문객을 들이거나 가족 문제로 자리를 비웠다가 퇴출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 당국은 노숙자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대형 교도소에서 마약이 묻은 종이를 흡입하던 수감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쿡 카운티 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50대 수감자가 마약 성분이 묻은 종이를 태워 흡입하는 이른바 종이 마약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종이에서 합성 대마 성분인 피나카가 검출됐고 수감자들이 이를 흡입하다 과다 복용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우편물과 각종 서류가 마약 운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탐지견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마약 운반법이 교묘해지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쿡 카운티에서만 종이류 밀반입 관련 중범죄 체포는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종이 마약이 외부로 확산될 경우 학교 등 지역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말 동안 미시건주 중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시건주 그랜드블랑 타운십과 부에나비스타 타운십, 사지노 차터 타운십 일대에 약 1.5에서 3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시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주택 내부까지 물이 유입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Got about 4 inches of water in my basement. I was all clear yesterday, and now, you see what the street looks like now. I had to go to Planet Fitness to take my shower because I can't take a shower, can't flush the toilet. I mean, it's a disaster around here, and I'm suffering, and all these people are suffering. Look at I've lived here since 1990. I have never seen it like this. 당국은 이번 침수 피해 원인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집안과 배수 시설의 한계를 지목했고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추가 범람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얕아 보여도 약 6인치의 물에서도 사람이 휩쓸릴 수 있고 12인치 정도면 차량도 떠내려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은퇴자들을 노린 사칭 이메일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 SSA는 최근 은퇴자들에게 이메일로 연금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칭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메일의 양식과 정부기관 로고가 실제와 유사해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 코드 설치나 가짜 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기범들은 은퇴자의 주소와 사회보장번호 일부 등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계좌 접근이나 송금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의심스러운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나 연락처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당국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신고는 지난해 33만 건을 넘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긴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 유명인이나 지인을 사칭한 계정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고수익 보장이나 단기간 투자 기회 등 비현실적인 수익을 내세우며 친구나 지인인 것처럼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을 가짜 전문가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으로 유도한 뒤 허위 투자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암호화폐나 온라인 투자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SNS를 통한 투자 제안은 반드시 의심하고 링크를 클릭하거나 돈을 보내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법무부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실버레이크의 한 클럽에서 허위 폭탄 신고로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새벽 1시 30분쯤 로스 글로버스 클럽에서 한 유명 인플루언서의 생일 파티가 진행되던 중 클럽 내부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경찰과 소방 인력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인근 도로를 전면 통제했고 헬리콥터까지 동원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클럽 내부에 있던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한 명이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현장을 수색한 결과 실제 폭발물이나 위협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장난이나 악의로 허위 신고를 해 긴급 대응을 유도하는 이른바 스와팅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지난달에도 쇼핑몰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유사한 스와팅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의 한 공원에서 부활절 행사 도중 두개골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은 어제 오후 5시쯤 디포레스트 공원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부활절 달걀 찾기 행사를 하던 중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일대를 통제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해당 물체가 유아에 유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신원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LA 카운티 의무 검시관실과 협력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범죄 연관성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A의 한 대학교에서 직접 한식 요리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지난 2일 CJ 제일제당과 함께 LA 하버 컬리지 조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K-푸드 쿠킹 클래스를 열고 실습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군의 셰프를 주제로 갈비찜과 비빔밥, 된장국 등 작품에 등장한 한식 메뉴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한식 셰프들이 직접 강의에 나서 정통 조리법과 한국 식재료의 특징을 소개하며 차세대 요리사들에게 한식의 전문성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LA 한국문화원에서 사전 초청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 열려 현지 참가자들이 한식을 직접 만들고 시식하는 체험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내란을 앞두고 자행됐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북한도 곧바로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고 화답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했습니다.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1월 북한의 비난 성명으로 무인기의 존재가 알려진 뒤 이 대통령이 북측을 향해 유감을 입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인기를 보낸 민간인 피의자들은 이적 혐의로 이미 기소됐고 지난달 30일이된 이들을 도운 현역 군인 2명과 국정원 직원까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군경 TF가 개인의 일탈이라 결론 내리면서 수사를 일단락하자 대통령이 유감을 표하며 수습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며 고통받았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입니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반서방 국가를 잇따라 공격하며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도 유감 표명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신뢰를 구축해 놓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담화를 통해 대단히 다행스러운 처사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고 평가했다고 화답했습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에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은 그 기간 동안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국정원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돼 있는데 현직 국정원장이 리호남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이를 통째로 부인한 겁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를 한 증거가 있고 7월 26일 날은 또 다른 3국에 이호남이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발표로 정치권의 파장이 확산되자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는 법정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내에 그런 문건이 있습니까? 리호남은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없다, 없었다, 안 왔다 라는 문건이 있습니까? 그런 문건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이종석 원장의 지난주 발표를 사실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이 아니라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호남의 지휘 상관이 김영철 당시 통전부장에게 일생일대의 최대 미션을 받고 베트남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이호남이 필리핀에 가서 돈을 줄 수가 없고, 국정원은 또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국정원 내 자료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누락됐다며 박 검사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를 누가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한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달 29일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하고 계엄 전 엉터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형은 징역 10년. 하지만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의 재판을 거치며 마무리된 항소심 변론. 특검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1심에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을 바로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의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사건과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로 시작해 내란죄 수사로 이어진 것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법을 다룬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군사보호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판결이 될 이번 사건의 선고는 이번 달 29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인기를 많이 타고 있는 바로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그 전기차를 얘기할 때 교통사고가 날 때 자주 억울하게 듣는 내용들을 나누겠습니다. 전기차를 타는 분들은 대대로 새로운 차를 몰고 가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기차들은 개발이 요즘에 나타난 거고 newer model로 전기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딱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전기차 회사들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이는 EV 차들만 만드는 회사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전기차들은 아주 멋진 새로 개발된 회사들의 차들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우리 전기차들 얘기할 때 바로 설치가 속에 있는 카메라를 얘기를 합니다. 카메라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지만 옆으로도 있고 위로도 있고 밑으로도 있는 게 전기차들의 카메라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사고 날 때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게 지금까지는 앞에 스크린에 내가 운전할 때 앞을 보여주고 뒤를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사고 나자마자 내가 들어가서 빼려고 할 때 발견하는 거 액티베이션을 안 하고 차를 몰고 가셨다면은 사고가 난 형상의 리코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카메라로는 다 보여주고 있었지만 리얼타임으로 기록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들은 인스톨레이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ctive activation, 내가 손으로 가서 누르셔야 돼요. 아니면 어떤 차들은 내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헝킹이 있을 때 activation이 스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내 차에 대시캠을 설치를 할 수 있냐는 꼭 내 차와 같이 나오는 매뉴얼을 읽으셔서 발견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유튜브로 가서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오늘 여러분의 전기차들에 연결된 카메라의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4월 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